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회담 재개를 앞두고 무역 전쟁은 급속히 해빙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무역 전쟁이 두렵지 않다던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일에 가장 위대한 협의가 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 전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넌지시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은 16개 품목에 대해 7월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를 1년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12개 품목은 이미 부과한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가격 문의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미국 농무부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 72만 톤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중국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차관급 실무협상에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대신 랴오민 부부장을 보냈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출신인 랴오밍 부부장은 중국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등 금융권 경력이 많아 금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핵심적 요구 두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점적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합의안을 실행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경제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무역정책으로 조성된 거대 무역 불균형을 개혁하라는 요구입니다. 기술 강제 이전, 사이버 침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8월 피터 나바로 무역보좌관은 중국 무역의 7가지 중대범죄를 열거한 바 있습니다. 펜타닐 수출이나 위안화 가치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통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국가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결정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체제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개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은 12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한 발도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실행 시스템 역시 미국이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합의 이행을 게을리해왔습니다. 13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되겠지만 표면적인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레리 쿠들로 백악관 경제담당 수석보좌관은 미중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면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세 가지 요소를 보면 협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와 여야 모두 이제는 중국에 대해 강경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관세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여야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체계적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이 중국의 무역 행위에 부패와 절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 정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을 미국인들에게 정확히 보여준 다음 국제 질서를 재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학자들과 기업 경영인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수개월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IA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미중 무역 전쟁의 전기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한 우자룽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전과 협상을 오가는 것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철수할 시간을 벌어 미중 경제의 분리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고립시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자룽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리는 것은 중국의 수출 시장을 주지 않는 것이고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기술 절도의 가장 주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홍콩을 막아 중국과의 과학기술전, 통화전, 금융전까지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은행의 달러 결제 금지를 선언하면 중국 경제는 무너질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는 미국이 이끌고 민주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당 치하의 경제가 붕괴한 후에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계속 고립시키고 유엔이나 WTO 같은 국제기구에 중국 공산당을 퇴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새로운 동맹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상대로 50에서 100%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1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인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